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카메라가 울렁울렁거리는데 지금 거의 이 복장이 보통 제가 이제 그 쿠팡이츠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그 완전 그 보안경처럼 되는 이제 변색 글라스 들어있고, 이것도 예전에 당근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당근하러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분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 제가 어제 이제 전비를 높이는 방법, 운전 방법에 대해서 쇼츠로 몇 가지 영상을 남겼는데, 이거 뭐 조금 길이가 좀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영상으로 뭐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연비운전, 전비운전 뭐 둘 다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카메라가 울렁울렁 칠판 빨리 가실게요. 일단은 에너지, 전비 혹은 연비. 이거 뭐죠? 이제 이거 효율에 관한 거. 효율을 높이는 게 이제 효율이죠. 전비 뭐죠? 그 뭐 에, 킬로미터 퍼 킬로와트, 뭐 킬로미터 퍼 리터 뭐죠? 이제 같은 그 효율 뭐 1kW로 1리터로 얼마나 많이 가냐, 이게 높을수록 이제 전비가 높은 효율에 관한 겁니다. 효율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던 욕심 좀 낮춰야 된다. 욕심을 낮춰야 되고, 그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차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죠. 자, 저기 뭐 이거 저 혹시 너 뭐 네가 연비에 대해서 뭘 하냐? 그러는데 지금 트위지로 그거 충전해 가지고 지금 보통 60km에서 70km까지 타고 있고요. 이것도 혹시 또 궁금해 하실까 그러는데, 제 또 나름 또 이거 저거 차계보 쓰거든요. 이거 뭐죠? 이거 하여튼 뭐 그거 쓰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제 차량은 2008년식 제네시스 BH 3.8입니다. 이거 뭐 이거 저기 어차피 그거 해가지고 붙일 건 아니고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평균 연비가 10.07입니다. 24년도는. 그리고 23년도에는 1421리터를 넣어서 14,427km를 탔고 연비 10km입니다. 3.8 가지고 자연흡기 엔진 가지고 이 정도 뽑으면 뭐 사람들이 어이 뭐 어떻게 그렇게. 물론 이제 제 주행 습관이 이제 장거리가 많긴, 뭐 고속도로도 많긴 하지만, 요걸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근래는 제가 이제 대구 시내 주행을 하거든요. 물론 대구 시내 주행이라는 게 물론 저기 뭐냐, 서울 시내하고는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이건 저기 시내만 주행을 했을 때, 이게 작아서 보일라나? 여기 보시면 위에 거 맨 처음에 30.71 5만 원어치인 게 7.83이고, 밑에 506km인 거 8.12입니다. 일단 저기 이거 대구 시내에서만 거의 주행을 한 거고요. 다시 칠판으로 가실게요. 자, 하여튼 효율에 관한 거고, 욕심을 하고 차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해도가, 제가 이제 3.8 엔진,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연비부터 할까요? 연비. 차 3.8이고, 그 293마력인가 나옵니다. 3.8 엔진이고, 293마력인가? 하여튼, 난 이만큼 됩니다. 이만한 차에 토크가 중요하지. 이 출력을 다 뽑아내면 기름 엄청 많이 먹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RPM을 낮게 쓰고, 이게 브레이킹을 좀 타력 주행을 많이 합니다. 타력 주행. 타력 주행.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바뀔 때, 저 신호등 앞에서는 한참 좀 뭐 뒤에 차량이 없는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 빨리 이제 악셀링을 떼죠. 그러면 뭐 그거 차의 미션은 그래도 타력 주행을 꽤나 많이 허용을 해줍니다. 이게 독일 차 같은 경우는 악셀 떼버리면 그냥 바로 엔진 브레이크 걸어버리는데, 저 차량은 그냥 쭉 가줍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이 그 대배기량 엔진에 같은 경우는 기본 뭐 저 뭐죠? 아이들링에서도 토크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건지,
그냥 쭉 타력을 주행을 하고 최대한 신호가 바뀔 것 같아도 급브레이크 절대로 하지 마. 그 급가속 급브레이크 하지 말라는 말이 그 이유입니다. 일단 뭐 신호가 있고 이제 우측편에 이제 신호등 요새 그 저 시간 나오잖아요. 그게 뭐 10초 미만이고 제가 갈 때쯤 저게 신호등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악셀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천천히 가죠. 가서 뭐 다행히 지나갈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아니면 최대한 브레이킹을 천천히 하고 그냥 자체 감속으로 어떻게든 이제 정지선에 설라 그러는 거죠. 그거는 뭐 이거 전비협회인데 똑같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고 출발할 때도 뭐 이거 출력 내 차는 대단해 그러고 뽑아내려고 악셀링을 세게 하면 기름 퍼다 먹습니다. 이 출력 그지 옆에 차들이랑 뒤에 차량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악셀링을 하면 되죠. 실제로 제가 이제 저기 제네시스 운전할 때 악셀링 범위는 진짜 한 느낌상으로 요만큼입니다. 전체가 이 정도 이제 악셀링 구간이라고 생각되면 요 정도 안에서 대부분 다 주행하는. 그래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키틀 악셀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고 고속도로에서도 보통 그렇게 되죠.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코너전 감속을 브레이킹을 통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엑셀을 놔가지고 줄였다가 이제 탈출할 때는 이제 가속을 조금 하고 그것도 요 정도. 그렇게 운전을 하면 됩니다. 3.8 가지고 그래도 고속도로 뭐 연비만 하면 그래 13km 정도는 뽑습니다. 그리고 GDI 엔진도 아니고 LPI 엔진이라서 출력이 조금 더 낮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욕심을 낮추고 차에 대한 이해도가 욕심을 낮추라는 말이 이제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마라. 막 이게 이거죠. 이 말을 그냥 욕심 낮추라는 말입니다. 그냥 차는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동승자도 편안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즐기고 싶다. 이 차에 뭐 성능을 끌어내가지고 그래도 한 번씩 세려 밟아줘야지라고 할 때는 뭐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욕심을 해서 급가속, 급감속을 없애면 동승자도 이 사람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라고 하죠. 그렇다고 뭐 느리게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요거를 줄여라. 뭐 과속하지 마라. 뭐 다 그겁니다. 실제로 이제 3.8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cc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km가 이제 저기 최고 효율이 나오는 이긴 한데 그래도 대배기량 같은 경우는 한 110km. 그리고 제네시스가 나왔을 때 모양이 뭐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왔던 게 당시에는 획기적으로 공기 저항 계수를 낮췄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낮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는데 요즘 나온 산타페 신형이 그거랑 거의 비슷한 공기 저항 계수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공기 저항 계수는 속도가 올라가면 이게 그래프 이게 속도 저항 공기 저항 속도가 올라가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항 계수가 낮으면 이게 나게 가겠죠. 하여튼 모양새만 봤을 땐 아무리 그래도 산타페가 높을 것 같은데 뭐 발표 자료가 그러니까 믿어야죠.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단이 SUV보다 연비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오늘도 대구 보니까 저기 리터당 기름값이 그렇게 싼데도 1630 제일 싼 데가 1638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좀딴 데가 1700원 넘는 데가 있으면 서울은 1700원 초중반이겠는데요. 그래서 전 트위지를 산 걸 아주 다행이라 생각을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대구에서 주행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 한 돈 10만 원은 한 달에 벌었다. 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가속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급가속은 하시는 분이 없는데 감속 줄이는 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대로 잘 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잘 서고 잘 내리는 거. 그 비행기도 이륙이야 뭐 누구나 다 하는데 착륙이 더 힘든 거고요. 감속을 잘하면 운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할 때도 거의 잘 안 하지만 이제 처음에 뭐 밟았다가 이제 거의 정차할 때쯤엔 거의 놓고 이제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브레이킹도 이거는
옹기장 이거. 또 그래프를 그리면 브레이킹은 좀 리니어하긴 한데 조금 틀린데 현대기아는 좀 초반 담력이 높고 이후에 없어서 근데 정차할 때 구간은 요 구간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속도 뭐 브레이킹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30km에서 필요한 담력 이렇게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고 요만큼을 바른다고 치죠. 요만큼을 바른다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만큼이 필요하지만 요 마지막 구간 10km 미만에서는 더 작은 담력밖에 안 필요합니다. 이거 좀 작게 그렸더니 이해가 되실란가? 이거 화면 모바일로 보면 거의 안 보일 텐데 그럼 더 크게 그려서 이제 브레이킹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감속을 할 때는 이만큼을 밟죠. 하지만 이제 갈수록 속도가 낮아질수록 브레이킹을 살살 놔서 마지막 정차 구간에 진짜 필요한 최소 담력만으로 정차를 시키면 울컥하지 않습니다. 이거 승차감을 제일 더럽게 하는 게 이제 좌우 롤링이 아니라 앞뒤 요잉이거든. 그러니까 가속할 때 가속은 그래도 우왕 그러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감속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건 왜 안 좋죠? 저희가 오바이트 할 때도 웩 할 때 이제 그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쏠리는 걸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한 브레이킹을 하시면 그 감속으로 하고 이거에 더불어 따라오는 효과가 연비가 좋아진다. 됐죠? 그러면은 일단 감속이 중요한 거야. 가속은 가속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속을 하면 적어도 뭐 수치상으로는 모르겠지만 꽤 좋은 1-2km는 되지 않을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자 이제 연비는 이렇다. 연비나 뭐 전비 똑같은데 이제 자 이거는 휘발유의 거고 전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른 전기차를 몰라서 그런데 거의 특성은 비슷할 겁니다. 지금 그래도 저기 트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시에 이제 르노에서 제대로 만든 차였고 뭐 그냥 걔네들 이제 프랑스 차나 이런 애들은 효율 뭐 이런 저기 뭐죠? 프랑스 감성.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네가 이거를 잘 이해하면 너한테 분명히 돼.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 프랑스 합리적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불편함이라고 느끼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 쇼츠 영상에도 남겼지만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이제 트위지의 단점이라고 그러고 이번 악셀을 그리겠습니다. 악셀 크게 그려야죠. 모바일로 많이 보시니까 악셀. 실제로 여기서 한 요 정도 구간은 반응이 없습니다. 밟아도. 그래서 악셀을 하려면 꾹 밟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단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장점이고 요거는 수동 차량을 모신 분은 알겠지만 수동 차량 혹은 뭐 오토에도 이거 실제로는 약간 중립 구간 그러니까 이제 버튼은 이제 D랑 R이랑 중간 두 개 같이 누르면 이제 중립이 되는데 중립 구간입니다. 중립.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악셀링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하고 이것도 트위지 전기차도 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도 뭐 원페달 드라이빙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요 중립 구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타력 주행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중립 구간 아닌데? 그죠. 맞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이제 악셀링을 주행하다가 정지할 때는 세 가지 구간이라고 봐. 이건 가속 구간, 이거는 중립, 감속. 아예 뗐을 때는요. 감속. 이제 실제로 이제 따로 회생 제동이. 근데 회생 제동 이거 좀 회생 제동으로 약간의 이제 충전이 되지만 이것 때문에 뭐 키로수가 더 늘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부득이하게 가속을 많이 했어요. 가속을 많이 했다가 갑자기 감속을 해야 될 때 지금 트위지 같은 경우는 브레이킹 딕이 약합니다. 부스터도 없고 근데 꽤 세게 밟으면 이게 회생지동이 세게 들어가서인지 어떤지 몰라도 충분히 그거 차가 가벼우니까
제동은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타는 승용차랑 틀립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브레이크 세게 안 밟아도 그냥 제가 밟는 담력을 그게 부스트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 그거 괜히 해봐봐요. 돈 넣어봐봐요. 뭐 브레이크 오일 많이 들어가고 뭐 차값도 올라가고. 당시는 이제 실제로 스위치가 되게 싼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을 생각하면 차값 1,500만 원은 이제 지금 다시 재생산하고 후속 모델이 나온다면 키로수는 더 늘어날 거고 그럴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가격에는 잘 못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든 차라는 걸 타면 탈수록 알고. 제가 뭐 얼마나, 야, 너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1860km에 4, 50km에 사왔는데 그날부터 해서 딱 오늘이 9일 차인데 아까 2100 뭐 킬로면 300km 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정도면 꽤 많이 탄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다시 얘기해서 요 세 구간 악셀만으로 요 세 구간을 씁니다. 이제 감속을 회생 제동으로 충분히 합니다. 제가 이제 급격하게 아니면 그래 브레이킹을 잘 안 써요. 실제로 가속을 하다가 이거 아예 딱 떼버리면 그렇다고 이 회생 제동이 세지가 않아 가지고 좀 컨트롤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호 바뀌었을 때 설 때는 가속을 하다가 요 살짝 중립 구간을 잘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냥 타력으로 주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속도도 줄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지선이나 앞에 차량 뒤에서는 브레이킹으로 섭니다. 이게 요 중립 구간이 있다고는 제가 다른 어느 영상에서도 못 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전기차들도 분명히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 차량이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한 그 특성을 이해를 하고 이걸 잘 쓰면 저 같은 경우는 트위지 지금 진짜 미니멈 완충하고 60km 이상 타는 거 같거든요. 뭐 어제도 130km 탔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충전을 어제 오전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완전 거의 앵꼬나 5km 주행 남았을 때에서 한 2시간 충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6kW에다가 2시간 충전했으면은 4km. 10kW를 충전을 하고 어제 130km를 탔단 말이에요. 13kW, 두 배, 완전 두 번째 나갈 때 완전 충전해. 그 12kW라고. 킬로와트당 10km를 탄 겁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 그것도 하물며 배달할 때는 급가속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진짜 안 하려고요. 빨리 가봐봐야 진짜 몇 분 더 빨리 가는 거고 더 오래 저 차량으로 배달을 더 오래 할수록 저한테 수익이 많은데 어제 이제 비 온다고 이제 단가가 좀 높아가지고 좀 많이 가려고 빨리 해보려고 그것만 했더니 좀 급가속을 조금 했더니 결국은 이제 앵꼬가 나가지고 더 못했죠. 주행 거리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다른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제 오토바이 기름통이 크고 그리고 이제 충전이 빠르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번 주유소 들러가가지고 한번 해야 돼요. 그 시간이면은 배달 한 번 더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뭐 그러면 4, 5천 원 정도는 없어지는 거죠. 어제 저도 충전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중간에 충전만 다 했었어도 어제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진 것 같은데 역시 20분이다. 이제 하여튼 연비 운전의 중요한 건 가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속을 안 하는 거고 감속을 잘 하는 거다. 그게 이 영상의 핵심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을 거다. 다른 차들도 다른 차를 타본 경험이 있었어요, 자주. 그냥 사람들 이 구간을 몰라요. 이 구간을 중립 구간을 온오프밖에 모릅니다. 온오프 밟으면 우왕 가고 전기차니까 우왕 가고 놓으면은 회생제동 그러니까 가속이랑 감속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있고 자 요거는 이게 중립 구간, 가속 구간, 감속 구간. 그러면
중립 그 속도가 줄어들 때, 그러니까 악셀을 온 했을 때, 요 가속 구간에서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뭐 한계가 있겠죠. 트위지 같은 경우는 출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중립 구간에서는 뭐 실제로 이제 천천히 감속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감속 구간 오프하면 확 떨어지겠죠, 이제. 그 회생 제동에 걸리니까. 중립 구간에서도 중립에서도 자체 마찰력 때문에 감속 구간이라고 실제로 감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속 그 다음에 감속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감속, 브레이킹. 그러니까 이게 가속대는 이제 올라갈 거고, 이제 속도가 떨어질 때 중립 구간에서 천천히 떨어지다가 아예 딱 되면 회생제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마지막에 브레이킹으로 세우고 뭐 이렇게 운전을 하면 저처럼 트위지로도 하루에 60km씩은 탈 수 있다. 한 번 충전으로. 뭐 그럼 뭐정안 되면 뭐 어디 가가지고 주유소 가가지고 저 30분만 낑가 놓게요. 그러고 한 돈 1,000원 한 2,000원 준다 그러면 아예 그냥 뭐 그 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무 때나 꽂아도 되는 트위지의 특성상. 그래서 일단은 연비 전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라고 해놓고 20분을 떠들었네요. 아유, 힘들어라. 뭐 얼굴이 나왔다 그러면 끝날 때가 됐다 그죠? 근데 이러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말, 뭐 이상하게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한 만큼 이 카메라 울렁울렁 이거 진짜 에코에다가 무늬도 넣어놨는데 하여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